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비가 옵니다. 퇴근하시는 길에 안전사고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은 보시다시피 나의 방해 일지입니다. 한창 유행했던 드라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안 봤거든요. 그런데 딱 하고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은 오늘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님이 발언하신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추경호 장관님이 얘기하는 부동산 정책 방향이랑 지금 현재 진행되는 방향이 완전 다르거든요. 특히 국토부랑 기재부랑 바라보는 방향이나 실제로 말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대놓고 너무 얘기해서 여러분 어떤 심리를 자극하기보다는 그냥 제목 있는 그대로 나의 방해 일치란 그 제목 하에 기사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는요. 궁극적으로 현 정부가 끝나기 전까지 어느 방향으로 밀고 나갈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느냐? 얼마나 이상하게 했으면은 지난 1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추경호 장관님이 하신 얘기를 잘 못 믿어요. 왜 그러냐? 말한 대로 안 되거든요. 어딜 봐서 집을 사게 해주고 어딜 봐서 다주택자를 공급자로 인정을 해주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다주택자가 집을 사면은 그걸 쟁여놓는 게 아니라 저가로 전월세를 제공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걸 지금 현 정부가 인정한다고요? 범죄자 취급하는 건 고사하고요. 깜빵 안 집어넣으면 다행이에요. 진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님 부동산 연착륙 주문에 급해진 관계부처 어떤 해법 나올까? 나올까요? 나올까요? 전 믿음이 안 가는데요. 또 무시할 것 같은데. 거래량 회복세 탔지만 예년에 비해 적어.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죠. 아직 적어요. 이미 종합대책 발표돼 나올 방안 제한적. 이건 틀린 얘기죠. 종합대책 발표되고 그대로 안 지키고 있잖아요. 나의 방해일지. 그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나의 방해일지가 무슨 뜻인지. 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주거약자 부담 완화 방안 위한 대책 광고를 주문하면서 주거약자 부담 완화. 전세 시장 개판 치면 누군가는 집주인들 죽어나간도 좋아하겠지만 지금 알아요. 뭐라고 하실지는. 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집주인만 안 날아간다고. 같이 날아간다고. 집주인이랑 같이 날아가게 시스템이 돼 있다고. 집주인이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다고. 일부러 사기치는 놈은 잡아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주거약자 부담 완화요. 관리비 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월세 쫙쫙 올라가고 있고요. 전세 들어가기 무서워하고 있고요. 있던 전세도 지금 사기당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보증금 반환 사고 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고 있다고요?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DSR 완화 시급 실질적인 수요 늘려요? 실질적인 수요를 늘린다고요? 집 사면 안 된다고 윽박 지르고 있죠. 무슨 얘기야? 규제도 푸는데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국토부 장관님이 TV에 나와서 집값이 30에서 40%가 떨어져야 합니다라고 발언을 했으며 서울시장님께서 문재인 정권 초기까지 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틀렸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제 말은 실질적인 수요를 늘리라고요? 정부가 대놓고 집값을 더 떨어뜨리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사라고요? 죽으라는 겁니까? 아니 정치하시는 분들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 해가지고 떼돈 벌면서 후원금까지 받으면서 우리 서민들은 집 사서 집값 내릴 거야. 야 집값 앞으로 폭락칠 거니까 사. 장난하세요? 절대 안 삽니다. 저라도 안 사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앞서 국토교통부는 거래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제 얘기 이해 가세요, 여러분?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무시하고 자기만의 관점으로 부동산을 판단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집을 살까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실질적인 수요를 늘리려면은 적어도 부동산 시장을 눌러내리겠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삽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하는 등 DSR을 안 풀었잖아요. 대출 어차피 안 나옵니다. 대출과 세제를 중심으로 한 지원책을 내놨다. 동의할 수 없어요. 효과가 없진 않았다. 이것도 인정합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17일 기준 2,800건을 기록했다. 자, 여러분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죠? 평균이 몇 개? 6,000개. 아직 반도 안 된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래량이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최종 거래량은 드러날 수 있다. 3,000건에서 3,500건 사이 나올 겁니다. 거래량은 시장 침체 속에서도 지난 11월부터 5개월 연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자, 반 수학 평균 점수가 80점인데 20점 맞던 애가 20점, 25점, 30점, 35점 맞았어요. 이게 다예요. 아직 멀었습니다. 쭉 내리셔서요. 미분양 선제 관리 필요. 미분양 선제 관리 하신다고요? 국토부 장관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개입 안 한다. 건설사
망할 땐 망해라. 자업자득이다. 니네가 돈 벌라고 한 거니까 니네가 해라. 맞는 말이에요. 99% 맞는 얘기인데 인허가는 누가 해줬죠? 인허가는 국가가 해줬잖아요. 국가 책임이란 뜻이 아니에요. 1%도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매수자 세제 혜택 줘요? 이건 주고 있죠. 매수자 세제 혜택 주면 뭐예요? 여러분 집값을 무조건 올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집값을 오른다 내린다 양분화법이 너무 강력해서 제 얘기가 소용없는 거 아는데요. 대놓고 수장들이 나와서 집값을 위에서 깔아 뭉개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사라고 이게 여러분 뭐 세금 혜택 줄게요. 뭐 이거 혜택 줄게요. 저거 혜택 줄게요. 그런데 집값은 내가 깔아 뭉갤 거야라고 얘기하면 삽니까?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 시장에 맡기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에요. 자, 윤석열 대통령님이 나서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시킨다고요? 다시 한번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나의 방해일지. 제 말은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당면 과제인 미분양 역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무슨 관리를 해요? 망하라는데. 다만 매입 등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미분양 주택 매수자에게 양도소득 혜택을 주는 우회적인 그죠? 이거 옛날에 했었는데 이거 하겠어요? 여러분 주택 매수자에게 양도소득세 혜택을 준다고요? 자 여기 뭐가 빠져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미분양 주택에 매수를 하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면요. 무주택자가 살 것 같죠? 집이 없는 분들이 아 이번에 세금 혜택을 주니까 나 좀 참아왔는데 내 집 마련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안 해요. 이건 누구한테 해당이 되느냐? 다주택자한테 해당이 됩니다. 다주택자를 거의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현 정권에서 이게 될까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한 얘기는 지금 지켜질 수가 없어요. 시장을 깔아 뭉개겠다. 다주택자는 범죄자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러분 요번에 GS 저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지금 검단에서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거 세부 내용 파고들면은 알아요. GS건설 욕하실 거 아는데 이건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GS건설만 욕할 건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모든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말씀드려도 GS건설만 지금 까이고 있는 뭐 GS건설의 뭐 전국의 건설 현장을 후벼 파겠다? 이럴 때 아니에요. 뭐 보나마나 앞으로 공급은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 선제 관리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PF 더 이상 지원 부적절, 기존 대책 확대 전망. 이건 괜찮아요. PF는요, 이거는 사실 부동산 어떤 경기가 좀 나아지면은 해결이 될 부분이 꽤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만약에 건설사가 도산하는 걸 원치 않고 무너지는 걸 원치 않으면은 어느 정도 좀, 이거는 저는 괜찮게 했다고 봐요. 이건 추경호 장관님이 발표하신 내용이면은 예전에 PF 대출 이거 채무 불이행이 난 거보다 더 많이 좀 확보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마지막 요거. 전세 사기 혜택이 아닌 근절 방안 도출해요. 여러분, 이 기사 쓰시는 여러분, 뭐 저보다 훨씬 훌륭한, 너무나 멋진 전문가 여러분, 저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전문가 여러분,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근절 방안. 나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할 거잖아. 이게 뻐끔뻐끔거리지 말라고요. 아무 가치도 없는 자기 포지션에 어울릴 그럴싸한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얘기하는 건데 근절 방안은요. 매매가랑 전세가랑 벌리는 거예요. 투기꾼을 인정해주고 다주택자를 양성을 하고 집을 살 사람은 사고 전세 들어갈 사람은 전세 들어가고 요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매매가랑 전세가랑 들러붙었으면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건 무슨 사단이 나도 사단이 나요. 여러분 집값이 3억인데 전세가가 3억인 게 안 이상하신가요? 이거 외국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안 믿어요. 웃어요. 야 장난하냐고. 사는 가격이 3억인데 빌려 쓰는 가격이 3억이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린 두 눈 뜨고 를 지켜봤어요. 왠지 알아요? 집을 사면 안 된다. 다주택자는 죽여버려야 된다. 세입자는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근거도 없는 선민의식으로 만들어낸 정책이 여기까지 끌고 온 건데요. 여기에 태클 걸면은 성역을 건드리는 거라서 깔아 뭉개려고 합니다. 저도 이 얘기는 잘 못해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가능한 한. 그런데 맞는 말이잖아요. 보세요. 이게 한동안 지금 근절 방안이 나온다? 근절 방안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집주인들한테 갑자기 돈 줄 거예요? 임차인분들 전세제도 없앨 거예요? 아, 전세제도를 없애라고요? 그러면 지금 전세 들어간 분들은 보증금 반환은 뭘로 할 건데요? 아, 또 대출 풀자고요? 은행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할 것 같아요. 리스크 있으니까. 아무도 손에 똥 안 묻히려고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예전에 여러분 예전에 전세 시장에 별 문제 없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10년 전, 5년 전 띄엄띄엄 생각해보세요. 전세 시장에 이렇게 큰 문제가 있었다고요? 아, 이 생각하시죠?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했다고요? 너무나 영리하신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겠죠? 수명을 다했다? 결국
전세 시장에 지금 어떤 개입이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30년, 40년 쓰다 보니까 결국 수명을 다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정부가 잘못해서 전세 시장 아작낸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했죠. 왜? 집주인 날아가니까. 이렇게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 제목은 쉽습니다. 나의 방해 일지입니다. 이거 한동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시장이 수급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런 거 아니어도 시장은 갈 길 갑니다. 저는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그 내용은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